자,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연애를 하라, 많이 해라, 그게 다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은 세상에 뭐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 과정을 거쳐오고 거기에서 충분히 좋은 점들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는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인간관계만 맺지 뭐 연인관계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에 유독 약했어요. 예전부터 함께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단순히 공적인 관계 혹은 언젠가 헤어질 수 있는 연인 관계로 두고 만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로서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정을 쏟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연인 관계라면 더더욱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나선 일도 많았고, 덕분에 일이든 연인 관계든 이 주변 사람들의 사고 처리를 굉장히 좀 많이 해오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주는 만큼 인간관계는 나에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게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뭐 직원들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애정을 쏟게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연인 관계만큼은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가깝고 뭐 가족만큼은 아니라도 내 주변의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연인. 이 연인 관계에서 행여 이별이 찾아올 때면 저는 항상 좀 힘들어 했어요. 뭐가 힘드냐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온전히 내 사람이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참 힘들었어요. 연애를 할 때 보면 정말 이 사람과 내가, 적어도 저는 타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정말 가족 같고 어떨 땐 부모보다 더 의지가 되고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 가까운 사이인 연인인데, 마치 외주를 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애정을 쏟지 못하고 신경이 삶의 다른 부분으로 쏠리게 되면 이별이 오는 것에 역시 연인 또한 타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연애에서 오는 상처들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정말 내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뭐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무심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오만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 우리가 부모님한테 무심해지는 시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사람이니까 편하게 대하고 내 사람이니까 무심해지는 것을 뭐 그래선 안 되는 것이지만 속마음으로는 정말 그 사람을 곁에 두기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심하며 연애관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허용폭이라는 게 굉장히 좁아요. 1년 2년이 살갑다가도 정말 1, 2개월 우리가 일상에 뭐 다른 곳에 신경이 쏠려 우선순위에서 연인이 밀려나면요, 그 연인이 이별을 결정해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연인이 나를 알아주는 폭이 결코 가족 같을 수는 없다. 연인 관계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관계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싫었어요. 연인 관계는 세상에 그 어떤 친한 친구보다 한때 가까운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뭐 서로 연락도 하기 힘들어지고 뭐 심지어 뭐 차단을 하기도 하고, 서로 한때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으면 사실 헤어지고 나서 누구보다 친한 관계로 남아야 하는 것인데, 냉정하게 보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큰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이별을 하고 나면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잖아요. 이 이유는 서로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은 이만큼인데 그걸 충족하지 못하니까 서로에게 서운함과 미움이 쌓이고 나에겐 상처가 쌓여서 그 사람과 인간관계마저 유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능한 줄여야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기를 가능한 절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좀 고가운 행동들을 해요. 뭐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술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일절 터치를 안 하면서 만났어요. 내려놓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아니,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애를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행여 이별이 와도 적어도 내 입장에서의 내 스스로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물론 연인 관계가 그러기엔 너무 냉랭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한 번 한 번의 연애보다는요, 제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봤어요.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이 결국엔 흔히 말하는 궁합이 잘 맞고 코드가 잘 맞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은 이랬어요. 결국 이 연인 관계에서 이 상처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보려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뭔가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구나. 애당초 연인 관계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 같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이 날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날 보듬어 주길 바라고 그러는 동안에 상대방이 다치기도 하고 나도 다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처는요 타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타인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더 깊게 보면요, 결국 이 상처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